이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안 말랐네요. 자, 제가 제 5분법이라고 이제 칭할게요. 일단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제 5분법 또는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프리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 있는 목차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결국에는 이제 뭐 5분법 또는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렵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어렵다. 사실은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 관련된 부분은 이분법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즉 제2분법이 되죠. 제2분법.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죠? 너무 빨리 들어왔어.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래요. 근데 이거의 법의 큰 이 구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제정이 된 거예요. 없었던 건데 소방기본법상에 있는 화재의 예방과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1분법에도 있었고 또 기존에 우리가 2분법에도 이 안전관리와 예방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산계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 거야. 기본법에 있는 화재 예방과 경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갖고 온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때요?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싹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이분법에서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취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5분법에서는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건 전반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어요.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부분을 국한을 하고 있어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큰 틀의 안전 관리 이것이 이제 큰 범위를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특별히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는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그런 맥락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럼 위험물은 무엇이냐? 위험물은 무엇이냐라 위험물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디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해요. 그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의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인화성과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상 가서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소방학과 저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신 분들은 뭐 어때요? 산화성, 일상고, 산화성, 고체,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산화성, 액체까지 갑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때요?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이야기야. 그래서 또 내려가면 또 사라질 테니까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분필이 없으니까 또 집어야 되니까 또 사라지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위험물인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물에 뭐 LPG라든지 LNG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위험한 물질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물질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그러니까 다른 법이 있는 거야. 고압가스에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별도의 법에서 다뤄요. 그럼 우리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 뭐 기체, 뭐 가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쪽에서는 주로 이런 거야. 이런 거지만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고체와 액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정 수량, 지정 수량이라고 해요.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수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정 수량이라고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그런 위험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물이 바로 자기 집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이런 것들, 즉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다?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어때요? 허가를 받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4분법에서의 허가권자는 당연히 누가 되느냐? 시, 도, 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때요? 제조소 등에 대한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설치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때요? 설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중요한 거야.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물들을 이렇게 저장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이런 것들을 많이 저장하는 거에는 무엇이 있느냐? 탱크가 있어요. 탱크. 많은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액체,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있으니까 이 탱크에 대한 어떤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흐름이에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변경하고 물론 우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장과 취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운반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저장하고 취급하느냐라는 것은 이런 곳에 저장하고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운반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운반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운반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를 해요. 안전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분법에서도 여기서도 안전관리를 해요. 여기서 약간 바뀐 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도 지금 재시생도 있고 이걸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하나만 얘기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거야. 안전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관계인도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전관리법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법이잖아요. 저장과 취급 운반, 그리고 안전관리를 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2분법에 있는 안전관리자와 4분법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혼용이 되고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됩니다. 2분법에 있는 뭐 점검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뭐 나중에 얘기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런 거 있죠.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고, 또 정말로 중요한 2분법에서는 자체 점검, 우리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를 하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 어떻다? 정기점검하고 정기검사하는 거야. 이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